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수백복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백수백복이라는 것은 목숨 숫자 100개하고 복복자 100개를 각기 다르게 써서 백수백복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게 민화 분류에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글씨입니다. 복자하고 목숨 숫자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게 가장 삶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일찍부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 수 있는지, 오래 살면서 복 받지 못하면 어렵죠. 아무리 복이 많아도 오래 살지 못하면 사실은 삶의 실패죠. 그래서 이 수복이라는 문자는 일찍부터 이것은 아마 우리 문화뿐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인간은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 특히 민중들의 그 생각, 민중들의 뜻을 그려놓은 민화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백수백복이라는 것은 인간 삶의 기본 항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수백복은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왜 그렇게 되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오른쪽에 강릉 시립박물관에 가시면은 물론 소나무가 그늘 밑에서 자라면 구부러지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처럼 나무가 자랐습니다. 오른쪽 것은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상당 부분 나무를 뒤틀리고 비틀리고 철사로 잡아매고 꺾고 톱으로 잘라서 비어서 글자를 만들어요. 역시 올해 주변에 목숨 숫자를 놓고 살면서 나도 목숨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다는 그런 염원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인위적인 것이 있고 또는 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자연스러운 것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복 문화는 자연과 인위적인 것과 조합이 잘 이루어졌었고, 삶의 가장 핵심인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얼마만큼 기원했는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은 양양의 진전사지라고는 이게 신라 때 만들어진 아주 국보로 지정된 탑인데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 30-40년 전만 하더라도 탑 앞에 가서 합장을 하면서 기원을 하게 되죠. 돌면서 아들, 딸 많이 낳게 해주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빌었겠죠. 그러면서 뭘 갖다 놨을까요? 이렇게 실타래를 갖다 놨었습니다. 근데 이 실타래는 쓰이는 용도가, 예를 들면은 그 전통 혼례식 혼례청에도 실타래를 놓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돌잔치나 생일잔치 때 실타래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이 길게, 흰 실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지듯이 목숨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불교탑에 가서는 뭔가 깨달음 또는 좋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할 텐데 우리 문화의 근본 바탕은 이렇게 불교 부처님 앞에 가서도 실타래를 갖다 놓고 오래 살기를 기원했다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죠. 이 그림은요, 자세히 보시면 모란 그림의 오색으로 이루어진 모란 꽃을 가지고 목숨 숫자를 썼습니다. 문제는 용도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가림막 방장이라고 하죠. 이런 방장에도 수를 놨는데 목숨 숫자를 큼직하게 만들면서 그 안의 내용들이 모든 꽃이 모란꽃이었습니다. 역시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숨 숫자에다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수를 놨다는 것은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기원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게 밥상을 덮었던 상보예요. 상보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천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복, 부귀, 다남, 결국은 오래 살고 부귀, 다남,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각 작은 크기가 골무만밖에 안 해요. 이렇게 골무만큼 큰 데다가 정말 정성 들여서 모든 것을 색깔을 별로 나누었고 또 거기다가 수복, 강령, 부귀, 다남이라고 수를 놨다는 것은 얼마만큼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 같으면 보온밥통이 나오지만 조선시대 보온밥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서 아랫목에다가 묻어두거나 했었을 때 밥그릇을 싸두기도 했었고 아니면 밥상 위에 먼지나 나쁜 파리 같은 게 올까 봐서 덮어두었던 밥상 조각보예요. 조각보의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읽어내야 할 것인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오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는지를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 부분은요, 모란꽃, 그 다음에 지초, 역시 여기도 수복강령 부귀다남입니다. 결국은 누워서 자면서까지도 오래 살고 행복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벽에다가 이런 문양을 새기고 벼고 자면서 이걸 벼고 잤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볼 수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 염원은 그만큼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복 민화 속에 등장되는 숫자와 목숨 숫자와 복복자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돗자리 한가운데 이게 무슨 문양이냐, 아마 풀 문양, 벌레 문양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숨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숨 숫자를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 조상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돗자리는 약 한 80년, 100년 전 아마 이 돗자리의 연대가 1900년대 이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1900년대 이전에 이런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돗자리 문양을 만들어 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와 복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 조상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서 뺑 돌아가면서 이 문양은 전부 나비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처럼 행복하게 나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좋은 상징입니까? 그래서 그런 상징에다가 이렇게 왕고를 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문양이 목숨 숫자였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보셨던 조각보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각보는 대체적으로 집안에 길쌈을 하거나 옷을 만들고 남은 작은 천 조각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바느질 솜씨를 보여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 상징을 담아서, 사실은 이 조각보도 보면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 이게 천이 많으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과학적인 정말 컴퓨터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일상생활 용품이었을 뿐이죠. 이런 건 좀 특별합니다. 궁에서 사용되었던 저고리인데요. 아마 물론 이게 중국에서 수입된 비단, 최고의 비단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시면 봉황 문양과 전체가 다 수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것은 권력이 높은 최고 권력층에서부터 가장 수준이 낮은 아랫사람들까지도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것은 똑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돗자리 같은 것은 뭐 일반 서민들, 또 상보, 조각보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옷은 최고의 정말 아주 비싼,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내용들의 비단이지만 그 안에 문양들을 살펴보면 수복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걸 본다면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과연 지체가 높다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오래 살고, 지체가 낮은 사람은 복을 적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이 삶의 생활 습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붕 천장에도 보면은 이것은 물론 사찰이나 비각, 제각 이런 곳 천정 단창들을 살펴보면 이런 게 수복, 모든 게 수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름다운 꽃, 역시 꽃 자체도 행복과 어떤 그 오래 삶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글자를, 근데 문제는 아주 글자체를 전서나 이런 채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체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글자에서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조선시대 18세기, 19세기, 어쨌든 청화백자가 나오면서 그 백자에다가 산수 문양이나 꽃, 동물, 모든 게 그 내용들을 조사해 보면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근데 실제로 그 그릇 자체에다가 수복, 이런 것은 큰 그 대접 같은 그릇이고요. 아마 이런 것은 술병이나 물병이었을 텐데요. 역시 수복을 정말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무의식 속에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 그런 뜻으로 물을 마시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죽죠. 그렇지만 그것을 꼭 내가 나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 위해서 마신다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문화 패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수복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특히 이런 그 술병, 이 서민들의 밥그릇, 이런 것은 1900년대 이후 일제 문화를 받아들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본 그릇을 외삭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은 일본, 외놈, 외정, 외삭이라고 부르지만 기본 바탕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수복 문양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문제는, 이것 아무리 일제시대이고 일본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했지만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민중, 서민, 대중들이었습니다. 이 서민 아래층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리 위에서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해도 그 바탕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 자체를 얼마나 수복을 원했으면 그냥 찌그러진 그릇에까지, 원래는 아주 잘생긴 그릇을 구워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가마에서 찌그러졌겠죠. 그렇지만 제가 민화를 공부하면서 이 수복에 관한 정신 상태가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가.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거였더라면 그냥 망치로 깨서 버렸겠죠. 그렇지만 이 그릇을 결국 사용했던 사람은, 그래, 그냥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살고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땜질까지 해가면서 그릇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귀하게 1년에 몇 번밖에 못 먹는 떡입니다. 가래떡을 찍었던 떡살이죠. 가래떡을 찍었던 이 떡살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수복, 이게 다 글자입니다. 이게 목숨 숫자, 복복, 수복, 강령, 수복.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도 수복 하고 먹었던 거예요. 다만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수복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조상 대대로 먹었던 것이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흰 가래떡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학자들이 이런 것을 다 밝혀내서, 우리 조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뭐 민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수복 부귀영화, 수복 강령 단함, 이 문제는 우리 아마 21세기의 최첨단 달나라가는 문화를 살면서 또 우리 조상들의 근본 바탕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문화에 맞도록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와 지붕 위에, 맨 꼭대기 위에 사실은 산이 있고, 이게 눈으로 보이고 이게 코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몸뚱이는 수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붕 처마 용마루 좌우에 있었던 기와거든요. 역시 수복이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조각보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생활문화 속에서 보면 수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숫자와 복자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목판으로 찍어서 술을 놓기도 하고 병풍을 만들어서 겨울에 윗목에다가 치고 그 앞에서 밥 먹고 잠자고 생활하면서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했던,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기본 바탕을 따져 들어가서 보면 수복 문화가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